제가 작년에 이 프라하에 갔는데 조성관 작가가 쓴 책인데 프라하가 사랑한 천재들, 저 책에 보니까 프라하에서 꼭 가봐야 될 곳으로 이 성당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이 키릴 앤 메소디우스 성당인데 사실 자유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찾아가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저 뒤에 보면 총탄 자국이 있잖아요. 제가 그 건너편 사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누가 뭐 어디서 비닐에다 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혹시 키릴 앤 메소디우스 성당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맞다고 하면서 근데 혹시 내일 너 여기 또 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야 된다. 내일 올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너는 행운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이 박물관, 이 성당이 문을 닫는 날인데 내가 지금 이 박물관 직원인데 너에게 특별히 이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게 하겠다. 유럽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은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꽃도 놓여 있고 지하에 이제 뭐 이런 무덤들도 있고 7명의 전사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여러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그 직원이라도 저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친절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여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입은 은혜 또 내가 베푼 은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보면 내가 베푼 거는 막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것까지 꼬치꼬치 기억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근데 입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수록 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는 뭐 제 인생도 비슷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그 은혜와 관련된 제가 교훈을 얻어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를 키우는 노하우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하다가 또 뭐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장학금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때 한 100만 원쯤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비는 한 80만 원 정도인데 왜 제가 받게 됐냐면 당시에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었고 평민당 총재 시절인데 제가 어느 레스토랑, 세실 레스토랑이라고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모임을 갔던 곳인데 거기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사실 제가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최재승 의원이라고 그때는 국회의원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 수행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등록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총재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연락 주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평민당 총재 사무실로 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때는 평민당 총재께서죠. 저한테 이제 금일봉을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장모한테 잘해. 제 장모님이 저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인데 그분께 잘해 하면서 이제 장모님 때문에 사실은 받은 거지 뭐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이제 그 돈으로 등록도 하고 졸업도 했죠. 뭐 10년 만에 졸업이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됐어요. 98년, 9년 그 무렵에. 근데 한번 장모님이 청와대 올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원래 또 청와대에서 제 담당이 그렇게 어른들, 그분이 뭐 누구시든 간에 어른들 오시면은 그분들 모셔서 안내하고 대통령 미팅 주선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 그걸 이제 하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하고 그때 박종철 열사 아버님하고 이한열 열사 어머님하고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 오실 때 제가 안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내할 때 제가 기왕에 이제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청와대에 근무하지만 대통령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장모님도 계시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그 등록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녔고 또 이렇게 졸업을 해서 청와대까지 근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딱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남들한테 베풀어 준 거는 즉시 잃어버리고 내가 은혜 입은 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거를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몇 번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시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진짜 남한테 입었던 그 큰 은혜들은 다 까먹고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소한 건 다 기억하고 뭐 조금만 내가 베풀었던 애가 저한테 조금 소홀히 하면 저 자식이 내가 옛날에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왕싸? 뭐야 쟤?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오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의 인생에서는 그래도 저렇게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 저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다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아예 기억 안 하고 살기보다는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발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은혜 입은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베푼 거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에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크기는 특히 나는 그만큼 성장하고 커지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노하우로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은혜는 영원히 기억한다.